저는 이정효 감독님 보면서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효 감독님 같은 이제 멋있는 지도자, 정말 공부하는 지도자, 열정 있는 지도자가 되고 싶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 제2의 이정효가 되고 싶진 않아요. 예, 그냥 제1의 김정빈이라는 지도자로 정말 저만의 어떤 축구 철학과 또 저만의 어떤 지도 철학을 통해서 정말 좋은 팀을 만들고 개인의 가치와 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천안제일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을 맡고 있는 김정빈입니다. 그때 브라질에 있을 때 썼던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시절인데 정말 겁도 없었죠. 예, 지구 반대편인 브라질로 축구 하나 너무 잘 배우고 싶어서 부모님께 이제 유학을 보내달라고 했었어요. 제가 축구를 전문적으로 시작한 건 중학교 1학년 때부터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전문적으로 축구를 했던 친구들한테 기본기적인 부분이나 스킬적인 부분에서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정말 부탁을 드렸죠. 브라질로 가서 선진 축구를 좀 배우고 싶다. 정말 축구에 미쳐서 몰입해서 한번 배워서 좋은 축구 선수가 한번 돼보고 싶다. 부탁을 드렸더니 부모님께서 정말 고심 끝에 저를 이제 지구 반대편인 브라질로 보내주셨어요. 또 재밌는 일화가 뭐냐면 그때 당시 아버님이 퇴직을 당하셨어요. 하필 전 몰랐죠, 부모님을 얘기. 근데 브라질 유학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망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아빠가 퇴직을 당했다. 근데 그 다음날 아버님이 제 손을 이끌고 서울에 있는 브라질 유학업체로 가서 그래 네가 원하는 것만 해봐라 하고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브라질 시절에 사실 비행기 탈 때만 해도 그때가 사실 제가 태어나서 비행기를 처음 타는 거였거든요. 근데 처음 타는 비행기를 제일 장거리로, 최장거리로 탔어요. 거의 뭐 비행 시간만 24시간 이상 나오는 그런 비행을 했는데 그 어린 나이에 브라질에 딱 도착하자마자 사실 약간 현타가 와서 울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너무 멀리 와버린 거죠. 예, 근데 이제 정말 거기서 적응해 가면서 어떤 브라질 언어도 배우고 또 다른 문화를 배우고 정말 다른 환경에서 이렇게 정말 축구에만 몰입해 갖고 그 브라질 아이들과 섞여서 이렇게 축구를 하면서 정말 다른 환경에서 이렇게 적응해 가면서 어린 나이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웠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선진 축구를 배웠던 것 같아요. 유소년 시절에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굉장히 막 뛰는 훈련하고 막 맨 땅에서 뛰고 체력 훈련하고 그랬을 때 거기서는 정말 다양한 훈련들을 했거든요. 뭐 다양한 뭐 고무공을 가지고도 하고 기본기 훈련을 다양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도 하고 모래사장에서도 하고 막 맨발로도 하고 정말 센세이션 했어요. 정말 신선했거든요. 정말 축구가 너무 재밌었어요. 다양한 것들, 한국에서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훈련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예, 너무 이렇게 더 하고 싶을 정도로. 브라질에서는 그래서 제가 개인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브라질 코치들이 저한테 개인 훈련하면 본 훈련 안 시킨다고 할 정도로 그랬었고, 그때 배웠던 어떤 선진 축구들이 이제 훈련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 이제 선수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이렇게 교육 방법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2년 동안 거기서 진짜 밤낮 없이 코칭 스태프가 저한테 운동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너 개인 운동하면 훈련 안 시킨다고, 예, 그럴 정도로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왔던 게 제가 축구 선수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막 진짜 개인 기술 발전하고 싶어서 이런 사진 동작까지 하나하나 다 찍어서 모션까지. 그때 당시는 이런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냥 사실 말하면 환경 자체가 너무 달라요. 예, 근데 그런 환경을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노출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는 삶 자체가 축구고 아스팔트에서 맨발로 축구하고 모래사장에서도 축구하고 그냥 저희는 이런 인조잔디에서 축구를 하지만 거기는 그냥 그냥 날것이에요. 그냥 막 이런 진흙탕 같은 뭐 떡잔디고 막. 근데 그런 어릴 적부터 그런 환경들을 계속해서 선수들이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브라질 선수들은 어떤 근력적인 부분도 자연스럽게 굉장히 좋아지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도 브라질 선수들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브라질 선수들은 어떤 기술적인 게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조금만 이게 그라운드 상태가 바뀌거나 날씨가 안 좋거나 비가 오거나 이러면 이런 컨트롤이나 패싱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국과 브라질 작년에 경기했던 걸 보면서 제가 그날 정말 직관을 갔거든요. 딸아이를 데리고 직관을 갔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야, 비 오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편하게 하겠다, 유리하겠다. 브라질 애들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 미스가 많이 생기겠다 해서 우리나라 조금 유리하겠는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브라질 선수들은 그 미끄러운 그라운드를 역이용해 갖고 더 빠른 템포의 패스와 슈팅을 통해 가지고 득점을 해버리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그래, 내가 관가했지. 브라질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너무나 다양한 환경, 어려운 그런 그라운드와 그런 속에서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환경 자체가 브라질 선수들을 따라가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을 좀 더 신경 많이 쓰고 더 디테일한 훈련과 더 훈련 어떤적인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자, 타이밍 잘 맞춰봐. 반대 가면 되잖아 이제. 그렇지 반대. 자, 걸려 헤매 미리 가 이쯤 돼요. 자, 조용히 딱 밀어봐. 근 10년 가까이 이제 돼가고 있는데요. 은퇴한 지. 사실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요. 예. 제가 이제 선수 시절 어릴 때부터 이제 해왔던 사실 포지션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제 프로 선수는 감독님이 또 판단하셔서 어떤 포지션이나 이제 활용도에 따라서 저를 이제 쓰시는데 저는 원래 섀도우 스트라이커였어요. 섀도우 스트라이커였는데 이제 좀 프로에 가면서 사이드백이나 수비형 미드필더, 이제 뭐 윙포드 이렇게 멀티 자원으로 좀 활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그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애매한 위치가 되면서 조금 제 메인 포지션을 잡지 못하고 좀 더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마음껏 펼치지 못했다는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도자로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여러 포지션을 소화했던 것들이 선수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는 그 포지션에 대한 이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장점이지만 선수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고, 제가 또 유명한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하루하루 굉장히 절실하고 간절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제가 수원FC의 주장으로서 정말 팀의 어떤 헌신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수들이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리더 역할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랬던 것들이 제가 지금 이 지도자 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축구계를 떠나려고 했었어요. 예. 너무 아까 말씀드렸듯이 능력 있고 유능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었기에 정말 노력하고 하루하루를 절실하게 진짜 경쟁하면서 버티고 살아내는 날들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런 삶이 사실 너무 버겁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할 시점에도 사실 뭔가 조금 애매하게 정말 은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매한 상황 속에서 좀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저 역시도 이제 축구보다는 다른 일을 좀 해보자, 나도 제2의 삶을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컸었는데, 사실 이제 한 달간 이제 실직자로 좀 이제 팀을 못 찾고 이제 있는 과정 속에서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운동장에 있을 때가 가장 멋있는 것 같다. 선수로서의 생활을 좀 더 이어나가지 못할 거라면 제2의 인생으로 지도자를 해보는 건 어떠냐. 여보는 운동장에 있을 때가 가장 멋진 것 같다. 빛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찰나에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좀 권유로 원광대학교 축구부 코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큰 선택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지도자지만 막상 제가 또 지도자를 시작하니까 너무 저랑 성향이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3년 동안 제가 정말 영혼을 갈아 넣을 정도로 익산에서, 제가 지금 인천이 집이거든요. 정말 주말마다 4-5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 새벽 훈련, 오후 훈련, 저녁 훈련 시키면서 진짜 그 선수들을 정말 프로 선수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열심히 지도했던 그 열정과 그 바탕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지도자를 처음 시작할 때 원광대학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제가 썼던 일기들이에요. 근데 정말 여기에 제가 느꼈던 이런 감정들이 막 제가 되게 힘들었던 거, 막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던 거, 지도자를 하면서 정말 막 힘들어서 막 눈물 흘리고 그랬었던 거,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막 이제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멀리서 제가 익산에서 그 원광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지도자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뭐 아이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 가정도 돌보지 못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갑자기 울컥하네. 무엇을 위해서 제가 진짜 이렇게 지도자의 열정을 쏟고 있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시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내가 정말 처음에 지도자 할 때 이렇게 열정이 가득했었구나, 그게 기반이 돼서 지금의 내가 조금이나마 있을 수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대학교 3년 정도 이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원광대학교는, 뭐,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렇지만 이제 조금은 이제 부족한 선수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을 정말 열심히 지도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올려서 좋은 경기들도 종종 있었고 좋은 상황들도 있었지만 사실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정말 축구에 미쳐있는 카테고리를 가리켜보고 싶었어요. 예, 정말 축구에 목숨 걸고 가장 축구에 대한 어떤 진정성과 열정이 넘치는 카테고리가 고등학교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역시도 좀 그랬던 것 같고, 순수한 열정을 100% 쏟아낼 수 있는 카테고리가 고등이다. 근데 그때 마침 이 천안제일고가 조금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해체되거나 막 이런 재창단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감독을 새로 뽑는다라는 공고가 떴어요. 그래서 그냥 좀 가벼운 마음에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대학 지도자를 하고 있으니 고등학교 지도자 감독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해서 여기다 공고를 넣었는데, 그때 당시 조종화 부장님과 제가 같이 면접을 봤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조종화 부장님이 그래도 저보다는 또 프로 커리어도 있으시고 경험이 있으시니까 거의 될 거라고 조금 예상을 했어요, 저보다는. 그래서 만약에 조종화 지금 현 부장님이 그때는 이제 감독님이 되셨지만, 조종화 부장님, 선생님 감독 되시면 저 코치로 좀 써주세요, 감독님 밑에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 마침 조종화 부장님이 정빈이 너가 있었네 그러면서 그래 내가 만약에 감독이 되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 기다리고 있어봐 했는데 조종화 부장님이 감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먼저 또 드렸죠. 감독님 저 좀 코치로 써주십시오, 저 정말 열심히 아이들 잘 지도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이 돼서 저를 코치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조종화 감독님 밑에서 수석 코치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뭐 감독을 하고 싶어서 공고에 넣었다기보다는 고등학교 아이들을 지도하고 싶었던 목적이 더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뭐 그게 감독이든 코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등학교 아이들을 정말 열정적으로 지도해서 또 좋은 선수를 만들고 싶었고, 이 지금 현 시점이 고등학교 시절의 선수들을 조금 이렇게 비전을 갖고 이렇게 키우는 좀 트렌드를 저희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선수들의 비전이 있다라는 걸 느끼고 제가 좀 고등학교 선수들을 지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조종화 부장님께는 이제 뭐 축구적인 영향보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처음 부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감독이 처음 됐다면 굉장히 하고 싶은 것도 엄청 많고 막 주도적으로 막 했을 것 같은데, 조종화 지금 현 부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엔 감독님이었지만 저한테 좀 많이 맡겨주셨어요. 정빈아, 네가 이제 현대축구 트렌드의 젊은 지도자로서 더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네가 더 많이 해봐라, 시도해봐라, 내가 너 많이 도와줄 테니까 너가 생각하는 훈련, 네가 생각하는 전술적인 부분 나한테 얘기해주고 나랑 소통하면서 너가 현장에서 지도하고 해봐라, 내가 뒤에서 큰 틀은 잡아줄 테니 너가 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시도해봐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저의 어떤 열정과 제가 또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선수들에게 전달이 됐고 2020년에는 그게 이제 선수들에게 잘 전달이 돼서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3관왕을 그런 토대로 좀 이룰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저도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종환 부장님께서 감독 수업을 시켜주셨던 거죠. 이제 외부에서는 뭐 조종환 부장님한테 너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얘기를 저한테 직접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조종환 부장님 항상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천안제일고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가장 잘한 일은 정빈이 너를 데리고 온 거다. 저한테 정말 그렇게 감독이 저를 신뢰해주고 100% 믿어줬기 때문에 제가 정말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었고 사실 저한테는 은인이죠. 어떤 감독님이 코치한테 이제 너 때가 됐으니 감독해야 된다 하고서 이렇게 물려주시는 감독님은 저는 본 적이 없고 사실 아마 없을걸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릇이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보필하고 저랑 이제 축구에 대한 얘기하시고 제 뒤에서 묵묵히 저를 또 도와주시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했던 게 저한테 할 수 있게 해주시면서 모든 책임은 또 본인이 지셨어요. 괜찮아. 네가 뭔가 실수해서 잘못되더라도 책임 내가 질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해. 괜찮아, 정빈아. 정말 저는 어떻게 저한테 그런 100% 신뢰를 해주셨는지 신기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 감사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항상 힘든 순간에 힘을 내고 정말 이 코치로서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저 역시 하나 또 배운 게 저는 조금 그러지 못했을 것 같은데 조종환 부장님 밑에 있었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을 챙기고 밑에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부분을 제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도력, 뭐 어떤 열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제 밑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같이 어우러져 갈 수 있는 거. 왜 팀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도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선수들도 혼자서 뭐 경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됐을 때 정말 좋은 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건강한 팀이 되는 건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조종환 부장님께 이렇게 배우고 느꼈기 때문에 저 역시 그 밑에 있는 우리 코치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행할 수 있는 게 우리 팀이 잘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지니까 어수선해지니까 어차피 이거 약간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그 비선출 분석 코치라고 해서 망설임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더 배우고 싶었고 제가 옆에 분석관 출신 코치를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분석적인 부분을 더 아이디어를 나누고 이렇게 소통하고 싶었고 혼자서 고립돼서 생각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소진되거든요. 근데 또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 아이디어를 저에게 얘기해 줬을 때 뭐 어차피 결정은 제가 하지만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럼 아까 우리 분석관 코치가 노현호 코치가 얘기했듯이 다양한 의견들을 저에게 이렇게 나열해 놔요. 그럼 그 나열해 놓은 아이디어들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하고 서로 소통해서 우리 선수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내거든요. 그렇게 유연하게 어떤 전술적인 요소들을 만들어 가면서 저도 너무 재밌고 또 전술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또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들이 선수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면서 선수들이 현장에서 그걸 이행하는데 굉장히 좀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팀도 팀이고 프로팀도 똑같은 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팀도 프로팀과 최대한 동일하게 뭐 분석관도 있어야 되고 피지컬도 있어야 되고 의무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현대축구 트렌드에 있어서는 전술적인 부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선수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석관 출신 이제 코치를 이렇게 제가 쓰게 된 거죠. 너한테 지금 허벅지 안 좋다며. 지훈이도 그러고. 지훈이도 엄청 예민해. 저 경남 FC 시절에 이만섭 수석 코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과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소통하시면서
선수들의 어떤 분위기를 좀 많이 맞춰주시고 좀 훈련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생각하면서 훈련할 수 있게 이게 디자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훈련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아, 이런 훈련을 하면 굉장히 생각하면서 훈련을 하게 되고 발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훈련하는 데 있어서 아, 선수들이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훈련할 수 있게 디자인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껴서 제가 이제 잘 적용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안산 그리너스 감독님이신 최문식 감독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처음으로 지도자 하셨을 때 제 고등학교 감독님이셨거든요. 그때 당시 최문식 감독님의 어떤 열정과 카리스마,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과 이런 것들을 시범을 보이시면서 정말 우리 눈앞에서 정말 딱 이렇게 퀄리티 높은 시범을 보이시는데 제가 그거에 정말 딱 위압감이 느껴지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저 역시 고등학교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수들한테는 말로는 안 되거든요. 정말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뭐 좀 보여줘야 되고, 사실 지금은 미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남아있지만 제가 딱 선수 시절 할 때가 미디어가 이제 막 생겨나는 시점이다 보니까 제가 선수했던 시절에 어떤 미디어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약간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다 보니까 운동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선수들에게 시범을 보여주면서 증명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조금은 이제 무뎌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조금 선수들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이제 증명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그때 최문식 감독님한테 느꼈던 어떤 훈련 지도법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그렇게 저도 지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호도 이제 볼 일로 가면 몸이 이렇게 틀을 거 아니야, 줘. 자, 윤상인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다가 좀 딱. 다양한 방법으로 선수들에게 자극을 주면서 선수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고, 그걸 또 현장에서 많이 적용을 해야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적인 퀄리티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3년 전쯤에는 브라이튼 데제르비 감독의 어떤 전술이 굉장히 획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빌드업 패턴이라든지 상대의 압박을 풀어가는 그런 방법들에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고 굉장히 적용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아스날 아르테타 감독님의 어떤 유연한 전술을 가지고 기본적인 그 최상위 원칙은 있지만 그 안에 원칙들을 유연하게 가져가면서 상대의 맞춤형 전술로 계속해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아르테타 감독의 유연한 전술, 좀 어떤 비대칭 전술, 상대에 따른 어떤 조금 이렇게 변형해가는 그런 전술들을 보면서 참 참신하다. 그런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얻어가고 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각도가 나오면 공미가 와서 해줘도 되고, 근데 지금은 수미로 해봐. 저의 장점이라고 하면 저는 일관성과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고등학교 선수들은 굉장히 과도기에 있다고 봐요. 이제 진학을 앞두고 있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서 어느 정도 이제 축구를 알면서도 또 아직은 미성숙한,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관된 훈련 방법이나 이제 전술적인 부분들을 선수들에게 일관되게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알려주면서 정확한 게임 모델을 가지고 선수들에게 이렇게 주입했을 때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헷갈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또 상대에 따른 어떤 좀 최상위 원칙은 그대로 지켜지되 그 부수적인 하위 원칙들을 좀 유연하게 가져가면서 선수들이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런 또 다른 방법들, 플랜 B라든지 또 다른 해결 방법들을 선수들에게 제시하면서 선수들이 그 상황들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좀 구체적인 솔루션을 이렇게 제시해주면 선수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그걸 또 해결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선수들에게는 어떤 일관된 어떤 게임 모델을 가지고서 이렇게 훈련하고 경기했을 때 좋은 경기력이 나오고, 또 그거가 막혔을 때도 있잖아요. 이게 막혔을 때는 제가 준비한 또 다른 플랜 B와 또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선수들에게 이렇게 알려줬을 때 선수들이 또 그걸 시도해 보면서 창의적인 플레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선수들에게 알려주고 어려운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상황별로 좀 구체적인 플랜들을 선수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랑 또 325 형태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유기적으로 하란 말이야, 알겠지? 우리 도현이 인버티드로 들어와서 저 포켓에서 자꾸 자연스럽게 좀 제가 사실 작년 정도까지는
조금 이제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는 백3나 백5를 통해서 이제 내려섰다가 카운터택을 한다거나 이제 상대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보수적인 경기를 하면서도 우승을 하기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그런 경험을 거치면서 이제는 내 걸로, 나의 게임 모델로 누굴 만나더라도 우리 축구를 하면서 경기를 주도적으로 혹은 압도적으로 경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2학년 선수들도 그 무학기 대회 우승할 때 저학년 대회도 동반 우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저기 1월 달에 준우승한 멤버 아이들도 작년에 저학년 대회를 우승을 경험한 친구들이에요. 예. 저는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 아이들을 준비를 잘하면 우리가 하는 게임 모델을 가지고 명확하게 우리 축구를 누굴 만나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축구를 계속해서 어느 경기를 하더라도 고수해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보다 약한 팀을 만났을 때는 정말 더 많은 득점과 더 많은 볼 소유와 더 많은 찬스들을 만들었고요. 저의 게임 모델인 위치적 우위라는 게임 모델을 가지고, 저는 이제 위치적 우위를 통해 상대를 압도한다라는 게임 모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위치적 우위라는 거는 정말 볼을 중심으로 우리 팀 모든 선수들이 상대를 힘들게 만드는 위치를 찾아다니면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은 피치 안에서 선수들이 볼 위치에 따른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돼요. 예. 그 첫 번째로는 상대의 비하인드 포지션인 어떤 뒷공간이라든지, 뭐 꼭 상대 백포의 뒷공간이 아니라 2선과 3선 사이의 어떤 포켓 공간. 근데 그 포켓 공간 안에서도 뭐 미들 포켓이냐, 로우 포켓이냐, 탑 포켓이냐, 이런 세밀한 움직임을 통해서 선수들이 좋은 공간을 찾아다니고 우리가 의도한 공간으로 가서 거기서의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번 1월 대회도 굉장히 많은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선수들이. 그리고 실점도 굉장히 적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선수들에게 이렇게 게임 모델을 가지고서 경기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고, 제가 이제 선수들에게 준우승하고도 정말 칭찬해 줬어요. 왜냐면 사실 영생고는 어떻게 보면 고교 레벨에서 거의 탑 클래스예요. 예. 정말 전국에서 가장 잘한다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저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사실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 축구가 명확했고 한번 해보자. 당연히 우리보다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맞지만 우리 축구로 한번 부딪혀보고 싶었고, 조금 아쉬운 미스들로 인해서 선제 실점과 이제 2골을 이렇게 실점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축구를 하면서 상대에게도 부담을 주고 저희도 득점할 수 있는 찬스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선수들에게 엄청나게 이거는 성장을 했을 거다라는 판단을 했고, 선수들에게 정말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줬습니다. 예. 우리 경기를 했고 결과는 졌지만 이제는 우리 경기하면서 강한 상대를 이기는 법을 이제 배워야 돼. 알겠지?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합시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잘 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팀이 맨시티인데, 과르디올라 감독의 뭐 포지셔닝 플레이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고, 또 그거를 토대로 또 이제 뭐 데제르비 감독의 어떤 빌드업 방법이라든지 아르테타 감독의 어떤 전술적 유연함을 이제 복합해서 또 저만의 축구를 또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적 우위라는 건 상대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드는 위치, 볼을 받았을 때 나는 여유가 있고 상대는 되게 수비하기 까다로운 위치, 또 반대로 우리가 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는 상대에게 강하게 압박을 할 수 있는 위치, 이런 여유를 주지 않는 위치를 통해서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힘들게 만드는 위치적 우위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좀 이렇게 움직여야 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원칙에 맞게 풀어가고 또 득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선수들이 좀 헷갈려 할 때는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위치적 우위는 이제 뭐 센터백이 프리로 가지고 나갈 때 사이드백들이 내려와서 받는 게 아니라 좀 더 상대 윙포드와 같은 라인에서 볼을 받아서 볼을 받자마자 라인을 깨고 들어간다던가, 이제 포드들도 상대 센터백과 센터백 사이에서 거의 동일선상 비슷한 곳에서 받자마자 밀고 들어가서
골키퍼 1대1 상황을 만든다던가 어떤 로테이션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프리맨이 돼서 거기서 볼을 받는다던가 혹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공격형 미드필더를 이용해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3자 패스를 통해서 이제 프리맨, 서드맨을 만든다던가 이런 원칙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격 전개를 해 나가니까 선수들이 처음에는 어려워했는데 몇 번 시도하면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구나 이렇게 습득해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상황마다 제가 계속해서 피드백 해주거든요. 포지션 이렇게 잡아라. 또 꼭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대가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여봐라. 그러니까 선수들이 처음에는 어려워하다가는 몇 번 이렇게 성공을 해보니까 아 이거구나 하고서 느끼고 그 타이밍에 자연스럽게 이제 몇 번은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자동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단계에 거의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선수들에게 한두 마디로 표현을 하기만 해도 선수들이 아 하고서 이렇게 경기장에서 편하게 이렇게 실현해내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것들을 좀 잡아주는데 그 시간에 일지 쓰고 독서를 시켜요. 제가 요즘 아이들이 너무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지도자를 시작하게 되니까 선수 시절 때 썼던 어떤 일기나 일지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뭐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동안 뭘 해왔지? 라면서 이제 제가 해왔던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우리 선수들에게 그럼 나는 뭘 가르쳐 줘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훈련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중학교 시절에 브라질에서 유소년 시절 배웠던 어떤 선진 축구의 훈련 방법들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해서 우리 선수들에게 지도를 많이 했고 또 현대 축구 트렌드를 좀 많이 배우기 위해서 어떤 영상이라든지 또 많은 선배님들한테 또 이렇게 자문을 구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스스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지도자 처음 시작했을 때 썼던 그 3년간의 일기가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다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부분 읽어봤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감정들, 무엇을 위해서 제가 지도를 하고 있었는지 또 왜 제가 선수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선수 시절 때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노력은 많이 했지만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좀 많이 받지 못했던 근데 그 이유는 뭔가 그 시절에는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게 이제 성공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즘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훈련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결핍과 이런 좀 아쉬움이 선수들에게 제가 가리킴을 통해서 대리만족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저를 그럼 나는 어떻게 지도자 했고 지금의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일기들을 보다 보니까 아 내가 그때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선수들을 정말 잘 만들어 보고자 했던 그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모든 게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정말 우리 선수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열정을 쏟고 있구나. 그게 또 초석이 돼서 제가 이렇게 성장해서 좋은 지도자로 성장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8, 9년간 이렇게 지도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상자가 없는 게 성적 내는 요인의 굉장히 큰 요인이더라고요. 특히 고등학생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풀코 데이터를 통해서 선수들의 어떤 피로도, 컨디션, 부하,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다 보니까 훈련량을 조절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어떤 이게 부상 빈도수가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매일매일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이나 부하를 이제 눈으로 직접 이렇게 체크하면서 제 스스로도 어떤 선수가 피로도가 높고 어떤 선수가 부상의 위험이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훈련량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고 감독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선수들의 부상이에요. 이제 특히 고등학교 선수들은 한두 명만 이 전력 손실이 나와도 전술적인 어떤 이제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수들의 이 부상 관리에 굉장히 예민해요. 사실 한두 명만 다쳐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풀코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체크하고 선수들이랑 그거를 직접 또 대면해서 소통을 해요. 어느 정도로 아프니 좀 많이 안 좋으면 조금 훈련량 조절해 이렇게 개별적인 훈련을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상자를 최소화하다 보니까 사실 이번 때에도 그래도 어찌됐건 전력 손실이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감독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일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고, 좀 부상의 위험이 높거나 피로도가 높은 선수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개별적으로 1대1 면담을 통해서 좀 직접적으로 또 얘기를 해보면 구체적인 얘기들을 선수들이 또 해주거든요. 그러면 선수가 또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면, 저도 이제 괜찮다. 그럼 하루 이틀은 좀 쉬면서 하자. 굳이 무리하게 해서, 괜히 더 다치면 안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안심을 시켜주면 또 선수들은 쉬어요. 근데 이런 소통이 없으면 선수들은 괜히 또 이제 하루 이틀 훈련 안 하면 경기 못 뛸까봐 또 본인이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못 낼까봐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극적으로 이제 억지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더 큰 부상이 생겨요. 근데 이제 그런 데이터로 제가 선수의 부상이나 피로도를 미리 인지하고 제가 먼저 선수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데이터나 이런 거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저희 분석 코치도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떤 경기 컨셉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제 선수들이 피로가 높을 때는 조금 더 수비 블럭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수비할 때가 피로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블럭 자체를 뭐 조금 더 빈도수를 미들 블럭으로 가져간다든가, 컨디션이 또 좋을 때는 좀 더 전방 압박, 하이 프레싱의 빈도수를 더 가져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런 컨디션 체크를 통해서 또 조금은 가져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부상을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훈련을 꾸준히 한 선수들이 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이 성장해야 팀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상 관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수들이 부상 없이 꾸준히 훈련했을 때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하이 퍼포먼스가 이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쳐버리면 몸이 또 좋아졌다가 또 쉬는 것 때문에 이제 몸이 또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 풀코를 통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선수들의 부상 관리나 이런 컨디션 관리가 잘 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부상에 노출이 많이 안 되고, 또 훈련을 하는 횟수들이 빠짐없이 꾸준히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발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훈련하는 횟수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조직력이나 어떤 팀워크, 응집력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풀코 활용하면 보여지기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또 매일매일 이렇게 감독 코치님들이 이렇게 좀 모니터링하고, 그래도 뭐 너무 구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선수들 컨디션이 어떤지, 피로도가 어떤지, 좀 뭐 어떤 통증을 갖고 있는지 이 정도만 인식하고 있어도 이렇게 경기장에서나 훈련 상황에서 선수들이 어떤 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 왜 그런지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야 선수들과의 오해도 생기지 않고, 아, 이 선수가 지금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조절을 할 수 있게 제가 먼저 이렇게 권유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선수들과의 어떤 신뢰와 이런 것들을 쌓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의 지도 철학은 이제 교학 상장이라고, 정말 제가 선수들을 가리키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저는 그래서 저희 분석 코치도 제가 사실 배우고 싶어서, 분석적인 부분에 저보다 더 많은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우고 싶어서 비선출 출신의 분석관 코치를 이렇게 제가 쓰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결국 대화해보면 확실히 생각하는 부분들이 저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잘 뽑았구나. 그리고 또 어린 친구들이지만 지도자보다도 더 많이 아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 어떤 미팅을 하거나 선수들이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이 선수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구나. 예, 그러면서 제가 또 선수들을 가리키고 지도하면서 배우고, 또 선수들을 잘 가리키려면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수들을 좀 열정적으로 좋은 교육을 하려면 제가 정말 많이 공부하고 있고, 또 저는 선수들을 가리키면서 제가 많이 배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교학상장의 철학을 가지고서 제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 웃길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지금 어떤 목표를 갖고 있진 않아요. 그냥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계속해서 이 위치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는 위치에 자연스럽게 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능력이 되면 분명히 누군가가 저를 불러주는 시점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성장하고 또 발전하는 거지만,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목표를 잡는다고 해서 제가 그거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 현 위치에서 이제 감독이 된 지 1년이 됐기 때문에 정말 더 감독된 걸로 인해서 더 선수들에게 열심히 지도하고 더 좋은 역량을 펼친다면 예, 분명히 제가 좋은 위치에서 또 지도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저만의 어떤 여담인데 제가 사실 경기를 많이 이기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당연히 뭐 경기는 다 이기고 싶고 또 경기 이기는 걸 통해서 저의 가치와 선수들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또 성적을 내기 위해서 이제 이기고 싶은 건 사실인데 제가 한번 어떤 이제 대회를 보러 갔었어요. 대학 대회를. 근데 굉장히 약한 팀이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밖에서 이렇게 응원을 하시는데 이제 골을 자기 팀이 많이 먹으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우리 팀 부모님들이 저렇게 힘들어 할 수 있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정말 경기에 지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 힘들어 하시겠구나. 눈물까지 흘리실 정도로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경기를 정말 이기고 싶은 마음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었고 이제 사실 요즘 보면 선수들이나 부모님들이 좀 생각하는 이상이 굉장히 높아요. 예, 뭐 잘하는 친구들인 건 맞지만 또 그에 걸맞는 팀에 가서 더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결과 중심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좀 잘된 사례들만 생각하고 조금만 잘하면 이제 프로 선수가 되고 싶고 당연하죠. 빨리 프로 선수 되고 싶고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프로에 가고 싶은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도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좀 해주시는 얘기를 조금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잘 받아들여 주시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아이들을 좀 믿고 더 서포팅 해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는 지도자 분들은 정말 부모님들께서 믿어주시고 이렇게 좀 따라주시면 지도자들이 정말 열심히 지도하고 있으니까 좀 그렇게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나